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면접 후기에 대해서 남겼는데 그 면접 결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스펙으로 어떤 직무에 지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면접 후기 올렸던 기업은 두 번째로 면접을 본 곳이에요. 그 전에 첫 번째로 봤던 1번 기업이라고 할게요. 1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MD 업무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었고, 포괄임금제여서 야근수당이 없다라고 들었고, 식대 없고 2,800이 초봉이었습니다. 여기를 붙은 상태로 영상 올렸던 2번 기업의 면접을 봤는데요. MD 그 밑에 있는 AMD 업무로 들어갔고, 중소기업이긴 한데 회사가 다른 빌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사옥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도 괜찮았고 브랜드 네임드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붙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불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기업에 불합격한 후에 1번에 이제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1번 기업에 원래 면접 자체도 원래 안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리뷰에 화장실 청소, 에어컨 청소를 직원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텃세가 심하고 제가 면접을 보러 간 팀의 팀장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갑질을 했다, 이런 리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면접 전부터 가고 싶지 않았다가 막상 출근 전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출근을 안 하기로 정했습니다. 전날을 새벽에까지 고민을 하다가 출근일 당일에 메시지를 남겨놓고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상태로는 어떤 곳이든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상태인데도 리뷰가 너무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을 볼 당시에 어떤 분위기인지나 어떤 분께 배우게 되는지를 이미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너무 가기 싫어서 전날까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안 가기로 정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좀 찝찝한 것도 거슬렸고, 그리고 첫날에 제 개인정보 서류들, 뭐 성적증명서랑 뭐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도 제출해야 됐고, 그 회사에만 있는 서약서도 작성을 해야 했는데, 첫날 출근을 해서 그런 서류들을 다 제출해버리면 하루 이틀 일하고 나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을 해보고 결정하자라는 생각도 안 하기로 하고 출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구직 중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경력과 어떤 학력으로 취준을 하고 있냐 하면, 우선 저는 02년생 24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성화고를 졸업을 했어요. 특성화고에 회계를 다루는 과를 졸업하면서 이때 ITQ, 워드, 커머 2급,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자격증을 따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5개입니다. 근데 ITQ나 워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느낌이고, 커머 2급은 있으면 그래도 사무 능력이 평균은 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1급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일단 학력만 쭈르륵 말하자면 인서울 전문대에 진학을 뒤늦게 해서 디자인을 1년 정도 배우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뭐 하면 하긴 하는데 그렇게 흥미가 있는 분야는 아니었어요. 건축 관련이어가지고 건축 프로그램이랑 뭐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캐드, 스케치업, 3D 맥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운 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제 대학이랑 뭐 수능 준비 이런 걸 하다가 수능도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돼서 경기권의 전문대를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올해 3월에 휴학을 결정을 했어요. 여기도 1년 정도 다니다가 연기라는 분야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분야이기도 했고, 언젠가 한 번쯤은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릴 때, 그리고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진학을 했습니다. 연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조명 설치나, 저는 조명팀에 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 디자인을 배웠기 때문에 기획 업무도 하면서 뭐 포스터 제작이나 뭐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좀 느끼는 게 점점 전문대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문턱이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인성이나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고, 저도 물론 거기서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저 또한 그런 사람들처럼 돼가는 것 같아서 좀 괴로운 마음이 커서 휴학을 좀 더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저의 학교 전공과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저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기 전에 19살 때 취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6개월 근무를 하면서 영업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후에는 뭐 좀 다양하게 일을 했는데, 중간에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서 그 전에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벌었던 돈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하다가 급여를 못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했는데,
뭐 원무과, 사무보조, 주방, 카페, 헬스장, 편의점, 사진관, 바이럴 마케팅 이런 알바랑 교내외 근로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경력이 따지고 보면 1년을 넘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신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번, 2번 기업에 안 가기로 이제 결정을 입사 취소를 하고 나서는 다시 구직을 바로 했습니다. 이력서를 계속 넣고 면접 일정 잡고 했었는데 뭐 면접 당일날 채용이 이미 되어서 면접을 취소하겠다라는 기업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면접이 잡혀도 면접을 아직까지 이때 이후로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내일 수요일에 면접들이 잡혀 있어요. 일단 3곳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아마 2곳만 갈 것 같고요. 일단은 한 곳은 대기업 금융, 캐피탈 그런 분야인데 사무보조로 파견직 일을 하는 겁니다. 파견직으로 사무보조 일을 하는 겁니다. 2년 계약이고 2,800. 그리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여서 기업에 뭐 네임드는 좋지만 사실 면접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너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니? 어떤 일을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 사무보조만 하게 되면 좀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없지만 저는 지금 사무보조를 경험한 건 많은 것 같고 좀 더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정규직인데요. 세무 조정 그리고 신고 업무를 하는 곳이고 여기는 연락이 오셨을 때 되게 친근한 분위기였어요. 좀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조금 기간에 따라서 많이 바쁜 직무인데 괜찮겠냐라고 하셔서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막 한번 배워두면 그래도 진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직무일 거다. 내일 면접 보러 올 수 있냐라고 하셔서 좋습니다 하고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정말 매우 작은데요. 사무실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로 배울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부터 계속 했었던 회계나 이런 자격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붙으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뭐 전산 세무나 전산 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 대행 중소기업입니다. 여기는 온라인 마케팅 광고를 하는 신입을 뽑는 곳이고 거리가 조금 있어요. 원래는 거리를 가까운 곳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리는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고 대신에 OJT나 체계, 분위기 같은 것들은 좋아 보였고요.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나이대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자플릿 리뷰 평점이 3.0점으로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회사 인사팀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은 요청을 해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안 좋은데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이나 대표님이 직접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점을 완전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인 이 캐피탈 사무보조는 가지 않기로 거의 정했기 때문에 내일 2개 면접을 보는데 둘 중에 하나 붙으면 웬만하면 일을 해볼 것 같고 뭔가 체계는 없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 끌리는 건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좀 더 끌려요. 사실 저는 온라인 마케팅 광고 이런 분야가 경력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곳에서 또 경력이 있다 라고 해서 일할 기회는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분야를 저의 주 전공으로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출근 전날입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늦잠을 자고 있고, 그렇다고 뭐 못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솔직히 너무 가기 싫어요. 이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촉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기 싫은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마음 한편으론 계속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집에만 있으면 생각을 하진 않아가지고 일단 대충 준비하고 카페라도 가서 일기 좀 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한 곳을 붙고 한 곳을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약간 느낀 게 약간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약간 느꼈던 거는 첫 번째로 봤던 기업은 제가 엄청 뭐 간절하지도 않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갔어요. 면접 볼 때 긴장도 했고 뭔가 아쉬웠다 하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면접 자체가 그래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진 않은 느낌? 되게 그래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온 느낌이었어요. 약간 소개팅으로 치면은 저는 면접은 소개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붙었던 소개팅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조건도 약간 어느 정도 맞고 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예선 통과 이런 느낌. 그래서 잘만 하면은 연애까지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소개팅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어느 정도 원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두 번째 봤던 그 불합격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영상 찍었을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도 엄청 많고 손짓도 엄청 많고 흥분한 상태거든요. 그때가 면접을 보고 기가 쭉 빨리고 현타 오고 막 자존감도 낮아지고 한 상태에서 일단 거기 면접 본 곳에서 집까지 올 때까지는 어디다 말할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는 길까지 계속 그 말들을 혼자 삼키면서 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었어요. 근데 딱 그런 면접을 뭔가 좀 소개팅으로 비유하면, 제가 그 영상에도 썼었는데 저는 일단 우리 만나봐야지 뭐 잘 맞는지 아닌지 알지 않겠어? 라고 하는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거죠. 상대방은 약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건지 뭔가 막 저의 스펙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얘 뭐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거랑 성격이랑 뭐 직업이랑 다 따질 거 다 따지고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분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약간 내가 더 애달파하면 그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 저는 더 간절한 곳은 2번이긴 했는데 막상 더 간절하게 하니까 아쉽게도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기업에 조금 화가 났던 이유가, 뭐 날만한 일은 아니긴 한데 이제 저는 결과를 빨리 들어야지 1번 기업에 출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시간이 생기는데, 분명히 2, 3일 내로 결과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3일째가 돼도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에 그 메시지로 뭐 이렇게 뭐 2, 3일 내에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변경이 되었을까요? 일정이? 이랬는데 그거 보자마자 한 9분 만에 불합격 안내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1번 기업 출근일도 한번 미뤘었거든요. 총 2번 미뤘는데 거기를 다른 기업 출근일도 미뤘지. 그리고 이미 다 결과가 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알려주셨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합격 안내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예약을 아마 해두신 것 같아요. 그때 결과를 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미 제가 물어서 답을 주셨으면서 3시에 불합격 안내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혹시 채용 불합격이 이게 번복되는 건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또 불합격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면접자를 배려해 주실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조금 그렇다. 왜냐면 이번 기업은 제가 이번에 이력서를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넣은 이력서를 보고 저한테 다시 연락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승산이 있다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대도 하고. 근데 역시나 다시 봐도 넌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속상하고 화나기도 했는데 한 3분 지나니까 나도 안 가, 저도 안 가 이러고 그냥 잊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2곳을 놓쳤고요. 지금 내일 면접 2개를 또 봐야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붙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스펙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뭐 대기업을 준비하고 취준을 길게 할 만한 스펙이 아니에요. 저는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노리는 그런 정말 진정한 취준생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선택지가 많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노력했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4년을 다니면서 또 노력하고 동시에 뭐 자격증 이런 것들도 챙기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만약 그랬어도 저는 정말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취준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공부를 뭐 열심히 하거나 대학을 휴학했던 거를 뭐 엄청 후회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아쉽긴 하죠. 좀 면접 볼 때마다 왜 중퇴했는지 왜 휴학했는지 해명하는 건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다시 돌아갔어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 취준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붙여주는 곳에서 지금은 경력을 쌓는 게 좀 더 저한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엄청 기준을 높게 잡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던 게 원래는 제가 무기력하고 조금 도태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잘 이겨내보고자 기록을 남겨놓고자 영상을 찍었었는데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저처럼 낮은 스펙의 사람들이 취준을 하는 거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학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연민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나서 그냥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거를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백수 생활이 꽤 길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2달쯤 지나면 이사까지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려면 어느 정도 또 목돈을 모아두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사실 좀 막막한 상태예요. 이번에 뭐 재직을 하게 된다면 정말 뭐 아무리 힘들고 이상한 사람이 있고 해도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는 이상은 6개월까지는 재직을 하고 싶고 6개월을 아마 버텼으면 1년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력을 만드는 게 일단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내일 또 면접을 보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밥을 든든하게 드세요. 햇빛도 많이 보고 밥도 많이 먹고 마음도 잘 챙기고 아자아자